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위험한 초대 시간입니다. 자,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굉장히 좀 몸도 으슬으슬하니 딱 이 타이밍에 오랜만에 귀신 이야기 어떠세요? 오늘은 좀 많이 무서울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연예인들이 겪었었던, 연예인분들이 직접 겪었던 공포, 실화를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릴 영상도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좋아요,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힘나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K짱의 위험한 초대 시작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아유미 씨인데요. 한국에서는 슈가 멤버로 굉장히 유명하셨죠. 일본에서는 아이코닉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자, 이 아유미 씨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 귀신이 나온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터널에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예전에 뭐 이코마 터널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일본의 심령 스팟에 관련된 이야기도 가지고 왔었는데요. 일본에는 좀 이렇게 음기가 많은, 음기가 좀 습하고 막 이래가지고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터널에서 한국 우리 조선인들을 강제로 이렇게 수용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묻은 다음에 뭐 터널에 뭐 사람 피를 뿌리면은 뭐가 잘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거기다가 한꺼번에 묻어놓고 그 터널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본에서는 귀신이 나온다 라는 이런 터널이 많아요. 자, 그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이 아유미 씨도 그 터널에 같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유미 씨가 지인들을 같이 설득해가지고 야,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온다는 터널에 간 거야. 차를 타고.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터널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죠. 그런데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 귀신은 뭐 안 나오잖아 막 이러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귀신이 안 나오니까 약간 실망감을 안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그 장상이랑 같이 제가 그 심령 스팟, 그 아프리카 TV에서 뭔가 뭐 컨텐츠를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심령 스팟 터널을 갔는데 그 기억나시나요? 그 앞에 사고 사망이 많은 곳이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도 약간 뭔가 여자가 서 있다거나 약간 뭐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 옆에 사망사고 여러분 봐봐요. 여기 지금 사망 다발 지역이에요. 발생했다고. 그런데 뭐 꺾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선 거리였거든? 그냥 직진으로 가는 거리였는데 그 터널 앞에 사고 사망 많은 지역, 다발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이 있었어요. 뭐 급커브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거기에도 그 터널 근처에도 약간 사고가 많이 났는지 경찰분들이 그 터널 근처에 이렇게 서 계셨대요. 경찰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일본 순경분이 아유미 씨가 탄 차량을 막 이렇게 잡았대. 저기요 저 또 마테 구다사이 말하면서 잠깐 멈춰보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유미 씨 일행이 무슨 일이지? 해서 차량을 내려서 무슨 일이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경찰분이 굉장히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따졌대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에? 한 거야. 근데 이 아유미 씨 일행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경찰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왜 지붕 위에 여자를 태우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터널에 갔다 와서
나와서 귀신이 없다 했는데 무언가가 아유미 씨가 탄 차량 위에 있었던 거죠. 대체 그 여성분은 누구였을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배우 장혁 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자, 장혁 씨가 스케줄을 끝난 뒤에 좀 촬영이 늦게까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늦은 밤이다 보니 매니저분을 그냥 미리 집에 보내고 본인이 본인의 차량을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대요. 자,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뒷차가 자꾸 그 라이트 있죠? 라이트를 깜빡 켜는 거야. 쌍라이트를 꼈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계속 치하더래요. 그 장혁 씨는 뭐야, 뭐 비켜달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비켜줬는데 그 차량이 계속해서 쌍라이트를 깜빡 켰다가 껐다가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혁 씨가 뭐지? 시비 거는 건가? 뭐지? 이랬대. 그래서 늦은 밤이고 그리고 약간 다니는 차도 없는데 자꾸 뒤에서 쌍라이트를 깜빡거리니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혁 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를 세웠대요. 그랬더니 뒷차가 기다렸다는 듯이 장혁 씨 차 뒤에 차를 댑니다. 자, 장혁 씨는 내렸죠. 그래서 그 차주한테 간 거예요. 저기요, 왜 자꾸 쌍라이트 깜빡거리시는 거예요? 에? 지나가라고 제가 비켜드렸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 뒤에 운전하고 있던 차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대요. 그러면서 장혁 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장혁 씨는 어안이 없었죠. 어안이 벙벙했죠. 에?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장혁 씨 차 유리에 어떤 여자가 목이 끼인 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라이트를 켤 때마다 그 여자가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장혁 씨의 차 뒷좌석 유리에 어떤 여자가 목이 끼인 채로 가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근데 라이트가 깜빡 켜질 때마다 그 여자가 보였대요. 자,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노사연 씨입니다. 자, 이 노사연 씨의 이야기는 좀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날 꿈에 노사연 씨가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고 해요. 자,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스가 한 대가 왔다고 합니다. 자, 버스 한 대가 딱 와가지고 노사연 씨가 딱 그 버스를 보는데 그 버스의 색깔이 검정색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꿈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사연 씨는 그 검은색 버스에 아무 꺼리낌 없이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버스 안에는요, 이윤주 씨와 고 이윤주 씨와 그리고 고 이현 씨 그리고 고 터틀맨 씨가 거기에 앉아서 막 서로 신나게 떠들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밖에 떠들고 있다가 노사연 씨를 딱 보더니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다가 노사연 씨를 딱 보더니 정색을 하고 입을 싹 다물었대요. 그래서 노사연 씨가 뭐지?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마침 그 고 이윤주 씨 옆자리가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노사연 씨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딱 했는데 이윤주 씨가 노사연 씨를 딱 팔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 여기 최진실 씨 자리예요.
자,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정영돈 씨입니다. 자, 개그맨 정영돈 씨. 이 정영돈 씨가 2006년도에 어느 지방의 호텔에서 묵으면서 겪으셨던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날도 정영돈 씨는 어떤 행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는데, 정영돈 씨는 그날 그 술자리 재해를 뿌리치고 그때 호텔에 머물고 있던 호텔 11층에 숙소에 와서 미리 잠을 자고 있었대요. 다른 동료들은 술자리에 갔고 정영돈 씨 혼자만 돌아온 상태였죠. 그런데 복도에서 쉴 새 없이 발소리가 너무 들렸대요. 그래서 너무 발소리가 심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열면 발소리가 잠잠해졌대.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은 또 막 발걸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싹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옆방에서 물을 트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물을 트는 소리가 쫄쫄쫄쫄 이런 소리가 아니고 콱 막 이런 소리 있지. 물을 굉장히 세게 튼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옆방에서 물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렸대요. 아니 호텔에서 옆에 물소리가 들리는 정도면 얼마나 큰 소리였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정영돈 씨는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을 설쳤고 다음날 정영돈 씨가 그 호텔 체크아웃을 하면서 직원분께 이렇게 말했대요. 저 죄송한데요. 여기 방음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했더니 그 직원분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상하다. 어제 11층에 정영돈 씨만 투숙하셨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 호텔은요, 예전에 대형 화재 참사가 있었던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여관이 있었는데 그 여관을 허물어버리고 안에 지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정영돈 씨는 그날 이후로 지방 행사나 어디를 가실 때마다 절대 혼자 주무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영돈 씨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가수 신정환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아는 사람도 그건 똑같은 일 겪었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아마도 그 물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이런 발빠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건 아마 그때 화재가 났을 때 그 여관에 머물고 있던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던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불을 끄려고 물을 틀고 그리고 그 여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도망가는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호텔 잘 알아보시고 주무세요. 자, 이 이야기는 고 김성재 씨가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 김성재 씨가 어떤 꿈을 꾸고 나서 이현도 씨에게 그 꿈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자, 김성재 씨가 꿈에서 이현도 씨랑 같이 방송 스케줄을 맞춘 뒤에 방송국을 나왔대요. 그래서 방송국을 막 나가니까 팬들이 막 이렇게 달려들었대요. 꿈속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팬들 다가오는데 김성재 씨 자신한테는 아무도 팬이 다가오지 않고 이현도 씨한테만 막 팬분들이 달려들었대요. 나 왜 이래, 미안해요. 갑자기 쭈뼛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김성재 씨한테는 아무런 팬이 오지도 않고 이현도 씨한테는 막 팬분들이 막 달려들어서 꽃을 막 줬대요. 이현도 씨한테. 그래서 이현도 씨는 꽃을 받으니까 막 받고 막 행복해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김성재 씨가 이현도 씨를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넌 좋겠다. 팬들한테 꽃도 많이 받고. 라고 했더니 그 꿈속에서 이현도 씨가 김성재 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너는 나보다 더 많은 꽃을 받을 거야.
내일. 그렇게 말하면서 김성재 씨가 꿈에서 깼고 그 이야기를 이현도 씨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들은 바로 다음날 김성재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더 많은 꽃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는 아마 김성재 씨가 죽은 뒤 장례식장에서 받은 많은 국화꽃이었을까요? 김성재 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자, 6번째 주인공은 바로 가수 장나라 씨입니다. 자, 배우 겸 가수인 장나라 씨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자, 장나라 씨가 어느 날 하루는 자신의 친구를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하룻밤을 보내게 됐대요.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친구랑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장나라 씨가 인기 지금도 많으시지만 그때는 더 인기가 많으셨으니까 스케줄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거의 지쳐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워서 잤는데 침대 옆에 가습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 쪽이 하고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탁 뜨니까 가습기 뚜껑이 딸깍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물을 꿀꺽 삼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장나라 씨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스케줄 때문에 피곤도 해서 다시 눈을 꼭 감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같이 밤을 지샜던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야, 나 사실은 저번에 너네 집 갔다가 가비 눌렸다? 그래서 장나라 씨는 어머, 진짜? 응. 너랑 같이 자던 침대 위에서 눌렸는데 나 처음 눌린 거야, 가위. 어떡해. 무서웠겠다. 안 무서웠어? 무서웠지. 근데 나라 너 침대 위에서 아기가 방방하고 뛰어놀더라. 자, 7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코미디언 김연기 씨인데요. 자, 그가 과거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SBS에서 했던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호기심 천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리포터 약간 이런 걸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김연기 씨가 호기심 천국의 패널로 나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자, 김연기 씨는 여러분들 일본어가 굉장히 유창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어가 굉장히 일본어를 잘하시니까 어느 하루는 김연기 씨랑 이제 제작진이 일본의 미스터리 장소로 유명한 어느 한 시골 마을로 촬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는요 매년 1명 이상이 빠져 죽는다는 자살 우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촬영을 갔는데 거기 촬영하지 말라고. 안 돼요, 가지마요, 가지마. 무슨 봉변 당하려고. 가지마요, 안 돼요, 위험해요. 라면서 그 마을 사람들조차 촬영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왕 일본까지 갔으니까 촬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연기 씨와 제작진들 그리고 퇴마사 한 분을 동원해서 산속에 있는 그 우물로 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가는 내내 김연기 씨는 뭔가 모를 공포감에 휩싸인 채 우물로 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이제 불빛 라이트로 이렇게 비추니까 그 우물 안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의 손톱 자국 같은 게 딱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그거야. 그냥 누가 단순히 장난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단순히 그냥 막 찍은 장난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로 누군가가 우물 속에서 기어 나오려고 막 이렇게 긁은 것 같은 이런 손톱 자국이 있었대요. 발버둥친 흔적 같은. 그래서 이거를 본 제작진이 김연기 씨에게 그럼 김연기 씨 일단 안전장치 하고 그 다음에 우물 안에 들어가서 좀 촬영 좀 할까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김연기 씨는 그 손톱 자국 막 누가 나오려는 그런 걸 받고 자살 우물로 유명하다는데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그래서 아니요 저는 못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왜 그런 걸 시켜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옥신각신했대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날 촬영이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김연기 씨가 나중에 감독님한테 그 당시 일을 꺼내면서 막 이렇게 좀 감독님 솔직히 그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자살우물인데 그거 왜 들어가라고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했더니 감독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야, 미치지 않고 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자, 그러면 안전장치를 메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자고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연기 씨는 누구와 대화를 했던 걸까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연예인 이야기 들으러 오시죠. 8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바로 가수 겸 배우인 이정현 씨입니다. 자, 이정현 씨는 예전에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분이시죠. 뭐 테크노 여전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노래들로 대중들의 마음을 훔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컨셉의 그런 노래와 메이크업, 의상들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셨던 분이었는데요. 그 노래 중에서도 그 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 그래서 이정현 씨가 어떤 한 예능 여름 특집에 출연하시면서 이 뮤직비디오, 이 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바로 이 뮤직비디오, 자신의 이 너라는 노래에 정체 모를 목소리가 들어갔다고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정현 씨 앨범 중간 부분에 바로 어떤 여성으로 보이는 목소리가 삽입된 건데요. 자, 일부러 귀신 목소리를 넣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았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저와 함께 들어보실게요. 바로 이 야이야 하는 그 느낌 있죠. 그 부분이 이정현 씨가 녹음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야이야 이 부분.
자, 뮤비 영상을 보면은요, 그 한 2분 40초 정도의 노래 후렴 부분에 내 사랑을 가져가 한 부분에 야이야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야이야 라는 건 녹음한 적도 없고 그런 효과를 넣으신 적도 없대요. 부른 적이 없대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정현 씨는 이 녹음된 소리 때문에 굉장히 공포감에 휩싸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로 활동할 때 당시에 약간 조금 무슨 그 약간 파무파탈 느낌적인 약간 이집트의 여신 같은 그런 컨셉으로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너무 파격적인 컨셉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정현 씨가 신들린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이런 오해를 사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연예인 대기실에 가면 사람들이 막 길을 터줄 정도로 막 피하고, 어떤 사람은 이정현 씨한테 직접 점까지 보러 오신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현 씨가 이거를 직접 그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이야 이러거든요.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아, 이 노래구나. 다시. 과연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뭐 귀신이 뭐 귀신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귀신 목소리가 녹음되거나 뭐 녹음하거나 영화 촬영할 때도 그렇고 귀신을 만나면 되게 대박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이정현 씨는 물론 이 노래가 완전 대박 터졌습니다. 완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노래 중에 하나고요. 더군다나 이 귀신 목소리를 그대로 뮤직비디오에도 그대로 됐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풀 버전으로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러 갈게요. 자, 바로 코미디언 장효인 씨가 겪으신 일입니다. 자, 장효인 씨는요, 2007년도에 KBS에서 그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서 3인 3색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다시 보기로 보니까 이 장효인 씨가 대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리거든?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끼쳐요. 그런데 또 이 3인 3색 이 풀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 코너가 다 나온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그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지선 씨가 대사를 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려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박지선 씨가 대사를 치고 그 다음에 들리는 여자 비명 소리부터 들려드릴게요. 일단 박지선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합격! 들으셨나요? 어떤 여자가 하고 소리 지르는 비명, 굉장히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촬영에서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장효인 씨가 대사를 치고 나서 어떤 여성이 아, 그렇구나 라고 대답을 해요. 녹화 방송 당시에는요, 절대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리고 그 목소리는 뭐 같은 연출자나 동료 개그우먼 같이 꽁트를 하는 그 분들의 목소리도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정한 톤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들려요. 당시 함께 출연했던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목소리가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었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 전혀 달라요. 그리고 실제 박지선 씨 목소리와도 굉장히 차이가 컸고, 박지선 씨 또한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이슈가 커지자 방송국은요, 전문가를 통해서 그 영상을 분석을 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조작하지 않았음, 조작 가능성 없음 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 그렇구나. 이 목소리 되게 소름 끼쳐요, 여러분들. 너무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 조금 스킵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실게요. 저기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 어쩐지 나 예쁘게 많이 잡아주시더라. 몰라요.
저기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 어쩐지 나 예쁘게 많이 잡아주시더라.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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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실은 이 개그 콘서트는 녹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녹화 방송을 하고 있고 방송 구조상 혼선의 가능성도 없고 누군가가 일부러 옆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목소리를 넣지 않는 이상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장면은 편집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어진 영상이어서 현장에서 녹음된 소리라면 소리가 뭐 이렇게 이어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리가 대체 어디서 났는지 대체 누구의 목소리인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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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남자. 자, 10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코미디언 홍록기 씨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1998년 홍록기 씨가 젊었을 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1998년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분이랑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당시에 이제 이사를 했대요. 이제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자친구 집에 가서 뭐 집 나르는 것도 도와주고 이사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청소도 같이 도와주고. 자,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자기야 나 너무 이상한 느낌 들어 라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 이사한 집 좀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홍록기 씨가 이제 여자친구분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왜 아늑하고 깨끗한데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분이 아니 자꾸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이상해 자기야 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내 얘기 같아. 그래서 홍록기 씨는 여자친구가 이제 혼자 사는 집이었고 그래서 뭔가 혼자 있는 게 조금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계속 고민 상담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홍록기 씨도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기분 탓만은 아니겠구나 뭐지? 라면서 이제 홍록기 씨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케줄이 끝나면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스케줄이 끝나면 바로 여자친구 집에 좀 더 많이 이렇게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홍록기 씨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계속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모르겠어. 자기랑 있어도 계속 나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이상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홍록기 씨랑 같이 있어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자기만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셨대요. 자,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홍록기 씨가 여자친구의 집에 가기 위해서 항상 가야만 되는 길이 있었대요. 거기가 뭐였냐면 행주대교였다고 합니다. 홍록기 씨가 여자친구 집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행주대교를 지나가야만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스케줄을 마치고 매니저랑 함께 그 행주대교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주대교를 지나는데 갑자기 차체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더니 차가 갑자기 속도가 하고 줄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왜 이래 뭐야 라고 했는데 이 매니저분이 모르겠어요 펑크 났나? 라고 해서 내렸는데 멀쩡하던 차가 도로 항복판에서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씨 오늘 뭔가 운이 안 좋네 라면서 그냥 재수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셨대요. 그래서 타이어를 갈고 나서 좀 늦은 시간에 여자친구 집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면서 투정을 부렸고 홍록기 씨는 미안해 그러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사건은요 모든 시작의 시초였습니다. 자, 이후에도 여자친구의 불안함은 지워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홍록기 씨는 여자친구 집에 이런 소리 들리지 않았어? 이런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자, 이후로도 여자친구의 불안함은 지워지지 않았고 그때마다 홍록기 씨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여자친구분의 집에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행주대교를 지나가야 했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꼭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만 차에 펑크가 났대요. 그래서 여자친구 집에 늦게 가는 일이 잦아졌대. 처음에 한두 번은 아이씨 우연이겠지 라고 넘겼는데 이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났대요. 여자친구 집에 갈 때마다 자꾸 행주대교 건널 때 그때 항상 그 타이에 펑크가 나니까 야 이거는 뭔가 우연이 아니다. 이거 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어떤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무속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 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홍록기 씨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요즘 가장 가까우신 분이 힘드신가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홍록기 씨랑 매니저가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홍록기 씨가 여자친구가 겪고 있는 일들, 또 자기가 겪고 있는 일들을 그분께 상담을 드렸대요. 정말 그간 있었던 일을 막 설명하니까 그 무속인 분이 뭔가 이렇게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그분 집에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이나 옷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보세요. 라고 한 거야. 그분 집에 혹시 자신의 물건이나 자신이 물건이 아닌 것이나 어떤 옷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시키십시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하라 라고 해가지고 그 홍록기 씨가 여자친구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 분이 이렇게 말도 했대요. 아마 그게 이 사건의 큰 해결점이 될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일 겁니다. 라면서 그렇게 말을 하셨대. 그래서 여자친구는 전화를 바로 했지. 그래가지고 자기야 혹시 자기 집에 자기 물건 아닌 거나 혹시 이사할 때 뭔가 뭐 딴 거 같이 같이 갖고 온 거 없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그거 찾아보고 바로 연락 줘. 지금 당장. 그래서 여자친구가 알았어 라고 했고 전화를 끊고 한 40분쯤이 지나서 여자친구분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굉장히 불안감에 젖은 목소리로 오빠 혹시 갈색 정장 두고 갔어? 홍록기 씨가 갈색 정장? 아니 나 그런 옷 없는데 갈색 정장은 입은 적도 없어. 아니 근데 그게 내 장롱 속에 있더라고. 이사 때도 못 본 건데. 이사할 때도 본 적이 없는 누군가의 갈색 정장이 여자친구 집 장롱 속에 있었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래.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홍록기 씨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끊고 여자친구 집으로 매니저와 함께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매니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야, 오늘은 무조건 행주대교로 가지마. 다른 길로 가. 그래서 매니저분도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참을 달렸대요. 잠깐 눈에 붙은 홍록기 씨가 눈을 살 떴는데 뭐가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록기 씨가 말한 거지. 거기가 바로 행주대교로 들어가는 길이었대요. 그래서 홍록기 씨가 깜짝 놀라서 야, 너 뭐하냐? 왜 행주대교로 가? 라고 했더니 그 매니저분이 내가 왜 여기로 왔지?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매니저분도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무의식 중에 갔나봐.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홍록기 씨나 매니저분도 행주대교 근처에 올 때까지 절대 거기가 행주대교라고 생각도 인지를 아예 하지 못했대. 그래서 무언가에 홀리듯이 그렇게 행주대교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니저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형님, 손잡이 꼭 잡으십시오. 홍록기 씨도 야, 핸들 꽉 잡아라. 그래서 마치 매니저분과 약속이라도 한 듯이 뭔가 꽉 잡으란 말을 동시에 같이 했대요. 자, 그런데 그때 차의 핸들이 막 갑자기 덜그럭거리는 소리 나면서 막 드드드드드드 이렇게 떨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매니저가
한가히 갓길에다 차를 세웠대요. 뭔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런데 역시 매번 타이어가 터지던 그 지점에서 그날도 타이어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있는 거지. 여자친구 집에 가는 길마다 타이어가 터지니까. 항상 같은 지점에서. 그래서 그날 홍록기 씨가 급하게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매니저랑 겨우겨우 그 여자친구 집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야, 그 정장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 정장을 가지고 나와서 집 주변 공터에서 말끔하게 태워버렸다고 해요.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여친 집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라고 매일매일 하소연을 했던 여자친구가 그 정장을 태운 뒤부터는 그런 불안감이 말끔하게 없어졌다고 해요. 자, 그 무속인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이나 옷이 자기 집에 있으면 귀신이 들러붙어. 그래서 그 집주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장난질을 건다고. 아주 못된 장난. 자, 그래서 이제 홍록기 씨가 이제 몇 년 뒤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좀 한참이 지난 뒤에 이 방송에 나가서 자기가 겪었던 이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었대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조명이 막 나가버리고 다 꺼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명 무속인 분이 나와가지고 이 행주대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 무속인 분이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 행주대교가 살터입니다. 살터. 한자 그대로 죽는 자리란 뜻이죠. 여기에 보면 부유령들이 다 돌아다니는 게 보여. 귀신들이 잔뜩 껴있다고. 라면서 부유령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군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 살터. 그러니까 고속도로, 뭐 행주대교니까 무슨 도로니까 막 사고도 있었을 거고, 혹시나 거기에서 혹시 이렇게 사고로 죽은 그런 한 맺힌 혼들이 아직도 거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속인 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홍록기 씨가 겪은 그 귀신은 색정기라고 하는 귀신입니다. 사람의 애정에 관련해서 한이 맺힌 귀신인데 집안의 물건이나 옷을 매개체로 사람을 괴롭혀요. 라고 했다고 해요. 색정기라는 귀신인데 뭔가 애정에 한이 맺힌 귀신이 어떤 옷이나 어떤 물건으로 사람한테 못된 장난을 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나 집안에 내 것이 아닌 못 보던 물건이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 즉시 불태워버리시거나 버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당신들에게 장난을 칠 수도 있으니까. 아주 몹쓸 장난을 말이죠. 자, 10개만 준비하려고 하다가 또 제 친구 신영이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김신영 씨가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김신영 씨가 2003년도 개그우먼 데뷔 시절에 서울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서 아주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밤늦게 공연을 마치고 이제 무대에서 침낭을 깔고 그날 거기 잠을 잤대요. 그 소극장에서. 그런데 잠을 자는데 누가 무대에서 쿵쿵쿵쿵 거리는 무슨 발소리가 들렸대요. 쿵쿵쿵쿵쿵쿵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발소리
그 발소리에 잠이 딱 깼는데 소리가 들리는 쪽이 일단은 신경이 쓰이니까 잠이 딱 깨서 아 뭐야 그러면서 여기 딱 봤는데 커튼 밑에 아기 발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렇게 안 돼. 그냥 이렇게 몸이 굳어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신영이도 그렇게 김신영 씨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커튼 쪽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커튼 사이에서 얼굴이 보였대요. 그런데 눈과 입의 위치가 바뀐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게 그냥 괴담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연예인분들이 겪은 이야기라고 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번외편인데 제가 심령 이야기를 진짜 웬만하면 가지고 오지 않아요. 저는 심령 이야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듣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귀신 이야기나 이런 걸 하면 방송할 때 꼭 뭔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준비할 때도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항상 어깨가 되게 아프거든요. 어깨가 되게 아프고 뭔가 무겁고 뭔가 서늘한 느낌도 있고 막 쭈뼛쭈뼛어요. 사실 저도 연기하거나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이제 대본을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물을 가질러 이제 여기 밖에 나갔단 말이야. 이제 밖에 나갔는데 내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 문 밖을 딱 나가는데 나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고 연기가 자욱하게 이렇게 껴있는 느낌인 거야. 되게 어둡거든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되게 어두워요. 근데 밑에 있지. 밑에가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낀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내가 뭐야 렌즈가 돌아갔나? 왜 이러지? 그래서 내가 막 렌즈를 막 해서 그 문을 딱 열었어. 이제 거실로 들어가는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연기가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오늘 막 숙취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가 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 언니도 잠깐 나가 있었고 캐주만 있었는데 그 문을 딱 열었는데 안개가 싹 하고 사라진다?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냥 렌즈 때문에 그런 걸까? 렌즈 때문에 그런 걸까? 그래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지. 그리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오늘따라 부금도 계속 안 켜지고 아까도 봤죠? 그 X 누르는데 계속 안 꺼지고 지멋대로 꺼지고 막 잠깐만 종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령 얘기를 진짜 웬만하면 안 갖고 오는데 너무 사건 얘기만 하면 또 댓글에 심령 얘기도 해주세요. 언니가 주는 귀신 얘기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시니까 이번에 또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심령 이야기 하면서도 굉장히 막 이상한 사건들도 많았고 그 기묘한 현상 그 재생 목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이상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만큼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그 사실 진짜 지금은 정신력으로 제가 어떻게 콘텐츠를 진행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너무 이상해. 이렇게까지 무서웠던 적이 없어 내가. 그냥 평소에는 웃으면서 넘기는데 오늘 진짜 누가 있는 것 같아. 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여러분들께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했던 공포 컨텐츠는 이야기가 플러스 자꾸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제가 대본 작업이 너무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는 한 가지였는데 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들려드릴 한 가지 이야기는 또 한국에 계시는 공포 크리에이터 분들이 또 다루신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다루지 않으신 이야기들을 제가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본 작업이 너무 늦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여러분들께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부린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간 전야제 느낌으로 해서 저의 공포 이야기, 공포 컨텐츠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기에 오늘 굉장히 즉흥적으로 준비한 공포 컨텐츠입니다. 바로 무서운 이야기, 실화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즉흥적으로 들려드리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떨리기도 하네요. 하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실망시켜 드릴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K장의 공포 실화 심령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노부부가 등산 모임을 갔다가 늦게까지 다른 모임 식구들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늦어서야 집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둡고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를 한참 운전을 해서 가다 보니까 어떤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신발을 벗은 채로 맨발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맨발로 어떤 여성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노부부는 혹시 저 여성이 밤늦게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차가 안 잡혀가지고 좀 이렇게 막 저 좀 차 좀 태워주세요 막 이러는 모습이 아닐까? 라고 해가지고 이 노부부가 이제 같은 방향이면 태워다 주자. 지금 여성 혼자 저렇게 밤늦게 있는 거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노부부가 그 여성의 근처로 차를 가고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아가씨,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우리가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차를 붕 하고 움직이는 거야. 갑자기 차를 출발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할머니가 이러고 있다가 그리고 할머니도 창문을 드르르르 하고 올리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무 얘기하지 않고 집까지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하셨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방금 그거 최진실 맞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배우 김동현님의 실화입니다. 자, 김동현 씨가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다고 해요. 잠에서 딱 깼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뭐지?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배 쪽이 너무 무겁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지? 그러면서 이불을 이렇게 들쳐봤는데
거기에 아기로 보이는 어떤 한 아기가 그 김동현 씨 배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형아, 내가 재밌게 해줄게. 이러면서 갑자기 김동현 씨의 배 위에서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배 위에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동현 씨가 자기 배 위에서 아기가 막 그렇게 뛰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입 밖으로 말도 안 나오고 뭐야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엄마, 엄마, 그러면서 속으로 엄마를 막 외쳐댔는데 그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목 밖으로 엄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너 그만하지 못해? 라면서 엄마가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랬더니 이 애기 귀신이 싹 하고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김동현 씨는 한숨을 돌리면서 엄마 진짜 고마워. 그런데 김동현 씨가 안심하고 이렇게 눈을 감다가 생각을 해봤더니 집에 자신이 혼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연예인 홍진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괴담은요, 모델이자 사업가이자 연예인인 홍진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홍진경 씨가 친한 친구들인 그 최진실 씨와 이영자 씨와 함께 기차 여행을 타고 가면서 겪은 실화 이야기와 그리고 홍진경 씨가 고속도로에서 겪었던 귀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정선희님, 그리고 홍진경님, 최진실님, 이영자님 이 4명이 기차를 타고 기차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정선희 씨는 창가 쪽 좌석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비도 추적 오고 굉장히 어두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피곤했는지 뭔가 날씨 때문에 축 처졌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잠이 들어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깨어난 이 정선희 씨가 홍진경 씨를 막 깨웠다는 거예요. 야, 진경아, 일어나봐. 그래서 홍진경 씨는 뭐야,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고 그래. 그랬더니 정선희 씨가 야, 저기 좀 봐. 저기 좀 보라고. 그래서 정선희 씨가 창문 밖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을 했고 홍진경 씨는 비몽사몽인 상태로 창밖을 쳐다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창밖에 비친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었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엄마와 어떤 한 아이가 기차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이렇게 나란히 서서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기차가 막 칙칙칙칙 지나가면 이 사람은 점점 뒤로 밀려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기차 속력은 너무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와 아이가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기차와 함께 가고 있었다고 해요. 기차와 멀어지지도 않고
그 현상이 계속되었고 홍진경 씨도 비몽사몽해 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정선 씨를 쳐다보면서 언니 저거 뭐야? 너무 무서워 라면서 말을 걸었는데 정선희 씨는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진경 씨를 깨워서 말을 시킨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야, 일어나 봐. 자, 홍진경 씨의 실화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자, 홍진경 씨가 이제 모델 활동을 할 당시에 어느 날과 다름없이 패션쇼를 끝내고 나서 다른 모델들과 같이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늘 그렇듯이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이제 같이 활동하는 모델들이랑 막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얘 그랬대 라면서 창문을 딱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아빠로 보이는 어떤 한 남성과 딸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됐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홍진경 씨가 이제 다른 모델들한테 야 저거 봐봐 너무 보기 좋지 않냐? 아빠와 딸 저렇게 손잡고 가는 거 봐봐 이러면서 이제 다른 모델들한테 이제 창밖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들 진짜네 너무 보기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모델분들 중 한 분이 하면서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아씨 무섭게 해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야 우리 버스 지금 못해도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저 둘은 우리와 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있잖아.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얘기는 배우 전혜빈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자, 2004년 신인 시절 이 전혜빈님이 영화 령 작품에서 은서 역을 맡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혜빈님은 연기력이 좀 부족한 걸 걱정했대요. 자신의 연기력이 부족한 걸. 그래서 그런 전혜빈님을 본 이 감독님이 그 전혜빈님의 연기력이 늘 수 있도록 매일 한 번씩 연기에 관한 숙제를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혜빈님은 밤마다 이제 화장대를 비추는 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불을 다 끄고 혼자 연기를 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갑자기 막 왈왈 이러면서 엄청 시끄럽게 막 짖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강아지가 너무 짖으니까 이제 촬영을 할 수 없게 되자 옷장에 들어가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영이라는 이 영화가 공포 영화예요. 그래서 아마 불을 끄고 약간 이런 무서운 좀 연기를 좀 연습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연기 연습을 매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령 영화를 찍고 나서 몇 년 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집을 막 정리하다가 어머 신인 시절에 자기가 연기 연습을 했던 모습을 이 촬영을 했던 그 비디오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억 좀 되새길 겸 한번 볼까? 라고 해서 이제 그 비디오를 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연기력 연습하는 걸 딱 보는데 봐봐 불은 다 꺼져 있고 그 카메라엔 자기만 비추고 있어. 그런데 이
카메라에서 이 영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웃음소리가 섞여서 녹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전혜빈님은 집에 혼자 있었는데 정체 모를 여자의 웃음소리, 그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는 게 뭐지? 이거 뭐야? 라면서 좀 궁금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웃음소리가 나는 부분을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반복 재생을 했는데 그 웃음소리가 점점 더 크게 강하게 들렸다고 해요. 너무 무서워진 이 전혜빈 씨가 연결 코드를 뽑아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나 미안한데 지금 너무 무서운데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부탁이야, 빨리 좀 와줘. 그래 전혜빈 씨의 전화를 받은 친구가 급하게 전혜빈 씨 집으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그 문제의 장면이 담긴 그 여성의 목소리가 담긴 그 비디오를 같이 보는데 어라? 여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아무래도 이 여자 목소리가 이 비디오에 찍힌 게 아니라 아마 그 집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죠. 자, 이 이야기는 컬투의 정찬우 씨가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컬투 라디오에서 그 정찬우 님이 직접 이야기하셨던 홍천 굴지리 물귀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이 물귀신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수살귀라고도 불려서 굉장히 뭐 처녀 귀신도 많고 뭐 남자 물귀신도 있고 한데 사실 이 물귀신이라는 게 자기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귀신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그 귀신들은 원한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꼭 내가 빠져 죽은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들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귀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미도로 연못이라는 곳이 있어. 근데 그 이야기도 제가 그 기묘한 이야기인가에 올려놓은 이야기인데 일본의 사쿄구 북쪽에 있는 미도로 연못은요 일본의 유명한 귀신 출몰 장소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많았던 미도로 연못.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깊은 진흙에 빠지는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이곳. 영가의 혼은 얼마나 살아있는 것일까. 너무 이제 한국 무당분도 오셔가지고 너무 무섭다고 기겁을 한 곳이 있어요. 그만큼 물귀신을 되게 싫어하신대, 무속인 분들도. 그래서 물귀신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느낌인데요. 정찬우 씨가 이제 군 시절에 유격을 갔다가 그 유격장 근처가 홍천 굴지리 계곡 근처였다고 해요. 근데 사실 말만 계곡이지 약간 그냥 강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물살이 세고 수심도 깊고 넓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한 3일 정도 되는 날 10분 정도 휴식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막 절경도 예쁘고 대어들이 많아가지고 낚시하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막 그 또 물 있으니까 또 수영 또 하기 딱 좋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작전 장교 분이랑 1중대 중대장이 수영 경기를 이제 한 거야. 내기라고 해야 되나? 두 분이 뭐 특전대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약간 밥 먹듯이 수영을 했기 때문에 약간 굉장히 자존심을 건 그런 뭐 게임이었다고 해요. 그냥 수영 경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대장이 일단 그 거친 물살을 헤치면서 하면서 거기를 건넜고, 그 다음에 그 작전 과장님이 그 강의 그 계곡의 3분의 2 정도를 수영으로 건넜는데, 갑자기 그 작전 과장이 수영하다가 이러면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멈춰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물이 얕은 것도 아니라서 사람 키보다 되게 높은 그런 수심이었는데 물살의 방해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멈춰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머리만 이렇게 내놓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이 이렇게 멍하게 멍을 때리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막 계곡이야. 계곡도 물살이 세잖아.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서 있었대. 사람 키보다 수심이 높은데. 그럼 밑에서 발장구를 막 건너쳐야 될 텐데 어쨌든 수심이 높으니까 막 세니까 약간 이렇게 쓸려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다는 거야. 물살이 굉장히 방해도 없이. 그래서 그 중대장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와 라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작전과장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아무 반응이 없었대요. 물은 여기까지 차 있었겠지? 자, 그러다가 잠시 후에 갑자기 물속으로 훅 하고 빠져들었답니다. 빨려 들어가듯이. 그 중대장은 뭔가 장난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이대로 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특전사와 UDT가 와가지고 작전 과장을 찾으려고 막 거기를 막 수색을 막 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계곡 하류까지 내려가가지고 수색을 막 했는데 그 작전 과장의 그 모습이 흔적조차 없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 사건 현장 표시로 물속에 그 말뚝 같은 걸 박아놨다고 해요. 그렇게 한 3일이 지났는데 드디어 작전 과장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게도 그 작전 과장이 빠진 그 자리, 바로 그 밑바닥에서 시체를 찾은 거야. 내려가질 않고 그 자리에서. UDT 대원이 고무보트를 타고 길다란 대나무 막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한번 쑤셔보고 뭔가 걸리는 게 있나 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쑤시고 다녔는데 걸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작전 과장의 사체였던 거야. 그리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사건 현장을 표시한 말뚝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 말뚝을 뽑으려고 해도 빠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작전 과장의 아내분이 그 현장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하면서 그 말뚝을 딱 뽑았는데 너무 쉽게 스르르 하고 쑥 빠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뚝을 강물에게 던져버렸대요. 그런데 그 말뚝이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고 작전 과장님이 빠진 자리 위에서 빙 이렇게 돌았대. 그 말뚝이.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야 그 말뚝이 동동동동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떠내려갔다고 해요.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정찬우 씨가 다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해요. 자, 무당 말로는 그 홍천 지역은 산세도 굉장히 험하고 계곡이 많아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혼령의 기가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계곡을 건너다가 빠져서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 죽은 사람들이 다 물귀신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속에 있겠어. 자, 그 후에 홍천 내에서는요, 익사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1년에 수십 명이 이 여름에 홍천에 휴가 갔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다, 누가 죽었다, 빠졌다, 막 이런 얘기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난히
군인한테만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 휴가 때는 금지 수칙이 물놀이 금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뭔가 그 카더라, 그랬다 드라마 그런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이게 홍자를 쓰잖아요. 홍천. 근데 사실 이 물귀신들이 그 빠져 죽은 그 한 때문인지는 몰라도 붉은 천, 붉은 강이 흐른다 라고 해서 홍천으로 불리게 되었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물속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누군가가 밑에서 날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면서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도시 전설에 의하면 물 위에서 뭔가 검은 잡초같이 보이거나 뭔가 머리카락, 사람 시체가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구하려고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람 사체이더라도 혹은 그게 물귀신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 건드리지도 말고 근처에 가서도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물에 사람 사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는 그 강 밑에 있던 물의 그런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래? 조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그 물살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체라도 쉽게 자기가 가서 이 사체를 끄집어내야지라고 절대 가면 안 된대. 빠져 죽을 확률이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절대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던지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무속인의 말에 의하면 이 물귀신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물에서는 완전 초사이언인 거야. 너무 강하대요. 그래서 그 물귀신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밤 11시에서 새벽 3시. 그래서 여러분들 밤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낚시하다가 누가 빠져가지고 뭐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물가 근처에 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냥 물가 근처에 가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귀신은.